이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잠깐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109조 착오 배웠습니다. 출제 비중은 108조, 109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배우는 110조, 107조, 110조 비교하면 좀 110조가 조금 더 나오고요. 항상 출제는 이게 1순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기 강박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107조, 110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 지문을 약간 바꾸는 수준 아니면 그대로 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07조, 110조 지문은 저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잡고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누군가한테 기망행위예요. 사기는 핵심적인 용어가 뭐다? 기망했다. 기망행위인데 기망했다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면 적극적인 개념이잖아요. 거짓말했다. 이거를 법률적 용어로 자기라고 해요. 자기. 한자로 뭔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게 자기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작이란 개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인데 두가 써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시키세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뭐라고요? 부작위도. 기본적 자기가 기본적 개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위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형법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 부작위 민법에서 기망행위 편에서 나오는 부작위는 결국은 형법적 개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시험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어떤 개념에서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도 기망행위로 포섭할 수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부작위지만 그 부작위를 자기처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학적인 논리 개념은 부작위라도 이 부작위를 자기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부작위를 자기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요. 이론적 도구. 그게 뭐냐면 의무예요. 고지 의무.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와 같이 똑같이 평가해서 기망행위를 본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하나 있다는 거. 이런 개념 자체를 묻지는 않고 그냥 지문에 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나올 겁니다. 아, 부작위도 자기와 같이 평가하는데 이 부작위 자기를 연결하는 게 뭐다? 고지 의무. 아,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고지 의무는 어떻게 될까? 법률상도 있겠지만 법률의 개념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게 신의칙이라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기망행위다. 기망행위 되면 이 기망행위에서 착오를 입고 그럼 사기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판례에 따르면 판례 구조네요. 기망행위가 그럼 정리하게 되면 자기 또는 부작위가 있을 거고요. 부작위는 고지 의무를 전제하고 고지 의무 위반이겠죠.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있어서 이게 기망행위고 피해자가 이제 사기는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가 기망해서 이게 판례입니다. 이건 판례의 흐름입니다. 동기에 착오가 일어나고 동기에 착오를 해서 어떤 처분행위를 하는 건데 처분행위인데 이 개념 자체는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 법률행위가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판례는 의사 표시가 이런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자기에 의해서 기망행위가 있고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피해자가 동기에 착오하고 앞에 착오할 때는 동기 착오를 착오 개념 법률의 의사표시 내용할 때 포섭시켰잖아요. 근데 사기에서는 구분하잖아요. 착오편, 동기 착오 같은 그런
포석관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기차고나고. 그래서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사기의 경우는 강박에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기 문제가 아니다. 사고할 때 배웠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자소서에 이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어디 있냐?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강박은 뭐냐면 해악을 고지해서 겁을 먹고 이걸 뭐라 하냐면 공포심. 핵심적 개념은 요건 나옵니다. 해악 고지에서 이게 해악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에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법률 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요. 다만 이런 가정, 부당한 간섭이 있었죠. 사기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부당한 간섭이라고 포섭을 한 겁니다. 판례는. 자, 대법원 판례는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 해악 고지, 겁을 먹었지만 그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합니다. 다만 이 해악 고지가 너무 심해서 아예 의사 표시할 능력이 절대적 강박 개념이 이 전제 단계는 그래도 공포심에 먹고 있더라도 의사 능력은 있지만 맨 처음 시간에 그 의사 능력인 걸 배웠죠. 의사 능력 케이스 베이스 때문에 이리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핵인 능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절대적 강박에 의한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 완전히 멘붕이었고 의사 판단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너무나 그 공포심의 극한에 달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무효다. 요게 강박과 관련해서 나오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강박은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리를 하게 되면 강박에서 기억할 것은 절대적 강박. 절대적 강박에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절대적 강박입니다. 자, 110조 사기나 강박의 개념은 포인트는 집었습니다. 그러면 법조문 중에 어떤 게 특히 2항. 자,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하나요. 매매계약이 있어요. 매매계약이 있으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패턴은 매도인과 매수인과 누군가가 기망이라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표시가 매도인 입장을 볼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제3자가 누가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이잖아요. 계약이도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근데 계약을 전제했을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아닌 누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볼게요. 제3자가 뭐래요?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맞겠죠. 매수인이 직접 이 사람이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취소하려면 취소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의 당사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니까 매매계약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도인이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매수인은 의도치 않는 불이익을 받겠죠. 그러면 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어야겠죠. 만약 이 사람이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거나 강박을 했다면 당연히 취소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했죠? 제3자가. 따라서 이 매수인과 제3자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한, 즉 3자의 잘못을 이 사기 강박을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으면 취소를 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즉 제3자가 매도인을 사기 기망했고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의 정의관념상 그런 경우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 뭐냐면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매수인과 제3자가 관계에서 제3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제3자가 해당되냐 안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수인의, 이게 상대방이 되겠죠. 이 사람이 피해자니까 상대방의 이때 대리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아닙니다.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용자, 쉽게 해서 직원이에요. 피용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리인 같이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출장소장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3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자신이 그런 아닌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면 매수인, 즉 상대방인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이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3자가 매수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지금 3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알았냐 알 수 있었냐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수서 볼 때 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지만 사회질서의 103조 위반했을 때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효력이 없다라는 문구 기억나십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의 패턴을 따와서 만든 겁니다. 수험생을 혼동한, 수험생 공부를 이걸 하니까. 이거랑 이 공부랑 이거랑 충돌시켜서 애매하게 만들어요. 근데 일단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파트에서 강조하지만 요 패턴 때문에 요 패턴이 나왔던 겁니다. 앞으로 한번 이제 앞에 복습하시고 찾아보세요. 아, 그럼 앞으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이거랑 혼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그다음에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데 허위표시와 동일한 논리를 제공하는데, 선의 제3자 문제는 허위표시에서만 나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험 출제 포인트 한번 자수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5페이지. 2번에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사기의 의사표시, 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 경우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해 취소권을 살 수 없고, 물론 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을,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게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 계약서류였다. 표시상의 착오다. 그거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타인의 기망행위, 자, 기망행위가 나오니까 이제 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 않나 쟁점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거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형광펜 뭐라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기망행위로 말하는 착오는 동기착오다. 동기착오인데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이걸 알아셔야 합니다. 제 강조, 이 동기착오는 백구조에서만 생각을 하십시오. 나머지에서는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동이 안 됩니다. 착오에 빠지게 된 게가 동기착오다. 어떠한 의사표시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형광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는 아니다. 즉 의사와 표시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 사기의 의사표시는 그 얘기입니다. 단지 의사의 형성 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오죠. 그래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간섭.
판례는 이 사기 강박을 107조, 108조, 109조는 흠이 있는 의사표시. 흠이 있다는 얘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부당한 간섭의 문제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의사의 향성 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차고 있는 게 불가하다. 그래서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아닌, 자, 중요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뭐다? 의미의 착오나 표시의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동기의 착오가 아닌 의미의 착오나 아니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해당되지 않고 거기에 형광펜 오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만 해당된다. 그러려면 이제 동기 착오가 사기 강박에 있어서는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 경우다. 기망에서는 동기 착오다. 그런 개념들 안에 도구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근데 학자들은 하죠. 왜냐하면 기망행위가 있으면 판례에 대해서 의사와 표시가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 거다 다 동의를 해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취소권 주장할 수 있다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원보증 계약 서류에 기명날인 착오나 서명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라는 지문이 뜬 겁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건. 기망행위 강박행위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그겁니다. 아까 이게 부작위입니다. 기망행위를 부작위에 의해서 기망행위다. 이 부작위를 자기처럼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기망행위를 본다. 연결이 뭐다? 고지의무.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망행위로 포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이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공동묘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나오죠. 시인의 직상 의무가 표현이 났잖아요. 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은 부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까 패턴 설명드렸어요. 이게 그 지문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그 메커니즘에서는 자기와 동일하게 평가했습니다. 평가하는 경우에만 연결고리는 신의시상 고지의무. 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기망행위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신의시상 고지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는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이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은 기본이 뭐죠? 부동산을 돈으로 대가를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교환계약은 뭐냐면 쉽게 그래서 부동산을 갑소의 부동산과 을소의 부동산을 서로 금전위의 재산권 서로 교환하는 건데 보통 부동산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위의 재산권을 서로 교환한다. 매매계약은 일방은 재산권이고 부동산이 재산권이거든요. 상대방 매수는 돈을 주는 거죠. 그게 매매계약 개념이 그게 성립요건이에요. 근데 교환계약은 금전이의 재산. 이 사람도 금전이의 재산, 부동산 재산권이거든요. 금전이 아닌 재산권입니다. 금전도 재산권이지만 금전이의 재산권. 이것도 금전이의 아닌 재산권이잖아요. 명확하게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교환 계약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과 이 부동산의 가격이 대부분 상대방들은 서로 당사자들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이게 너무 현저하게 불공정이면 백사적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을 서로가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문제인 거예요. 이 지문은. 이런 경우에 교환결 때 과연 갑은 을에게 이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을 시세를 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을은 갑에게 그렇게 알려줘야 하는지. 특히 묵비잖아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이 시세가 1억인데 이 사람은 15억을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 가만히 있는 경우 부작이잖아요. 이거는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이건 5억이 아니라 1억이야. 그걸 말할 의무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의 시가를 묵비한다. 이게 표현이 여기에 이제 형광펜 칠하세요. 이런 경우에요. 시세는 1억인데 상대방이 5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에게 고지 의무. 야, 너 잘못 알고 있어. 이거 1억짜리 아니야. 1억짜리야. 5억짜리 아니라 1억짜리야. 그런 의무가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기망행위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을의 전적으로 책임이다. 을의 전적인 책임이라면 갑이 을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딱 집어넣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56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수의 각서의 서명날 강박의 개념이에요. 강박 개념은 해악, 고지, 앤드 공포심. 근데 해악 고지가 없대. 그러면 강박이 아니란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한 것을 강력히 요구. 뭔가 강력히 요구했다니까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형법상 강요입니다. 강요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이제 강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형법상.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법률의 애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다. 완전히 박탈됐다. 그 키포인트가 있죠. 단서를 준 거예요. 완전히 발달됐다. 완전히. 이건 의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런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걸 뭐로 한다? 절대적 강박. 자, 5번. 5번도 잘 나와요. 대리인의 기망행위예요. 자,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대리인이 있고 본인이 있겠죠. 상대방이 있을 거고요. 그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상대방에게 기망행위 피해자잖아요. 피해자가 계약을 기망행위 피해자죠. 사기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 첫 번째 관문. 의사표시의 흠결. 그 다음에 110조의 사기 강박. 116조 애우렸죠. 그래서 애우란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면 116조 뭐라고 써있지? 의사표시의 흠결. 그러면 107, 108, 109.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강박. 어떠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어떠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지문에 안 나요. 결국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107, 108, 109, 110조는 시조의 의사표시의 하자 이유는 누구 위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여기 혹걸리면 이 조항 때문에 그래요. 이거랑 헷갈리잖아. 이게 뜨잖아 계속. 이 3자 안에 대리인은 아니다.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을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요. 본인의 선악이면. 이 지문 때문에 계속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거나 했을거나. 근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을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 피해자는 본인의 선악에 상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대리인이 한 행동은 직접 본인에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냐 아니냐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지문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양 조문 때문에 제3자가 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여기를 본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으로. 여기는 대리인이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자, 효과, 취소권의 발생. 자,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 매매 계약 상대방이 하게 되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표의자는 상대방이 어떤 경우죠?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피해자예요. 사기 강박의 피해자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매수인은 상대방이고, 제3자가 이런 패턴이죠. 제3자 먼저 해당했을 때 먼저 항상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제3자인지 진짜로 대리인 경우는 제3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제3자일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서 피해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사망의 110조 2항의 제3자의 범위는 상대방의 사기와 제3자의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죠. 상대방이 사기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제3자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3자냐 아니냐를 묻는데, 이 3자와 관련해서 출제된 사람은, 나오는 사람은 대리인 등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제3자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다.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리인으로 나옵니다. 시험은 대리인. 단순히, 그 다음 지문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왜냐하면 피용자 하더라도 업무에 관해서 대리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용자가 단순히, 왜 단순히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고용주가 있고 그 고용주에 고용한 사람이 있죠. 이 피용자가 항상 대리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용자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세모예요. 이 사람이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임원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무이사. 그 사람도 피용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나 아니면 상대방이 단순히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즉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용주를 대리해서 업무를 대리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걸,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이 규정이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피용자는 단순한, 이 표현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단순히. 자, 대신에 기출지문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 은행을 소비대주로 하는 소비대. 금전 소비대주 하면 돈을 빌리는 게 은행이고 고객이 있었겠죠. 근데 누가 했다? 은행의 출장소장이. 옛날에 이런 게 출장소장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출장소장이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 나가는 분들, 은행에서. 예전에는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많았을 때는 은행에 올 시간이 바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은행 출장소장이 나가서 가서 돈 받고 찍어줘요. 그 출장소장, 그 사람은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으로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유무죠. 이 출장소장을 제3자로 하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은행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실익이 있냐면 은행, 고객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 고객을 출장소장이 속인 거예요. 자, 은행에 넣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착복한 거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제3자, 이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었으니까 취소를 주장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제3자라면 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제3자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 제3자, 출자소장은 제3자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사람, 기망사, 제 피해자한테 고객들을 속인 사실을 몰랐다. 알 수도 없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럼 고객이 취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장소장 제3자가 아니어야 한다. 3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알았든 알 수 없었든 상관없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익이 있는 겁니다. 고객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취소 효과. 자, 급부의 청산. 똑같은 얘기죠. 차고에서도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항상 급부의 청산 문제. 매매 계약했을 때 무효에서 아까 차고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않겠습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 표시에서만, 허위 표시가 동일한 내용이지만 선의 제3자 문제는 허위 표시에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